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모주식 마사지맨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식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금요일날 하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치가 아니고 무려 4% 폭락을 했어요. 이게 1일 차트인데요. 하루 사이에 처음에는 약보합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간극을 굉장히 크게 벌리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4%.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그래프 물론 이제 좋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순간적으로 폭락했으면 순간적으로 폭등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갈 때도 굉장히 큰 힘이 있지 않으면 이런 내려가려는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승보다는 좀 더 몸을 사리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보다 사정이 더 안 좋죠. 우리나라 빅스 지수는 그러니까 즉 공포 지수죠. 미국에는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하고 변동성 지수.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빅스 지수예요.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1340원을 돌파해가지고 1343원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1315원인가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됐었는데요. 벌써 40원대를 돌파했다. 하루 사이에 5.5원씩 0.41%가 오를 정도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3개월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격한 상승 딱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나스닥이 왜 이렇게 폭락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롬 파월 세계에서 가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물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한국은행 총재하고 파월 자체는 뭐 게임이 안 되죠. 파월이 올리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잭스 노얼 어떤 특정 장소를 얘기하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매파란 반대말이 이제 비둘기파.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비둘기란 말은 좀 평화, 온유한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매파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이런 걸 말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매파라고 하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 비둘기파는 좀 온건하게 금리 인하해가지고 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된다. 그런 발언인데요. 파월이 매파 발언에 굉장히 치중했다. 금리 인상을 예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값이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해도 이 부동산이라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부채를 안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채 한 50% 잡는다 치면 그 50%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매수가 확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는 그런 결과가 얻고 있는데요. 뭐 정확히 주식시장도 똑같이 일어나죠. 주식시장도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동원할 때 금리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랐다면 이제 돈을 쓰는 원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보다는 매도에 이제 방점을 지키니까 주식 가격이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결국에는 같은 자산으로서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딱 그 현상이죠. 그러면 매파 발언, 금리를 더 인상하겠다. 지금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더 폭락하고 뭐 증시도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발언에 의해 가지고 뉴욕 증시가 검은 금요일, 나스닥은 무려 4%가 폭락을 했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다우존스 30이라든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있고요. 이 지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닥 뭐 이런 선장주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라든가 스탠더드 푸어스는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나마 미국의 코스피인 다우존스 30은 전날에 비해서 3% 폭락, 뭐 이 정도면 나스닥보다 좀 우월하겠죠. 그 다음에 스탠더드 푸어스는 마이너스 3.37%. 여기 방향성을 보시면 다우존스가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마이너스 3%니까 가장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잡주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마이너스 4%.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이 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님이시죠. 강경한 매파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에 폭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물가 지수가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 잡으시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증시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는 좀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물가 안 잡으면 좀 더 좀 위기가, 더 심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장은 파월 의장이 잭스 노얼 심포지엄 연설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매파 성향, 통화 긴축 선호, 그리고 금리 인상의 발언을 쏟아내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전환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이런 게 컨센서스라고 하죠. 근데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발언을 해버리니까 조기 정책 완화는 없다. 파월 의장의 태도를 확인한 뒤 일자리 투매에 나섰고 주가지수는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폭락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보시면 거의 뭐 0%에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4개월 사이죠, 여러분. 4개월 사이에 무려 2.25% 부지 포인트를 더 올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버렸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이 말씀이 시장 충격을 가속화시키는 거겠죠. 나스닥하고 코스피는 나스닥의 새끼, 서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스닥 3개월 차트 보시면 코스피하고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여러분도 육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스닥 지속적으로 좀 오르는 한 2개월간 오르던 흐름은 금리 인상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파월 의장님이 뭔 소리냐. 금리 인상 계속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급격한 폭락을 했고 뭐 코스피도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2개월 동안 미국 나스닥 따라가지고 좀 오르다가 월요일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미국 나스닥 옥점별 상승률인데요. 미국하고 한국은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빨간색이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상승을 얘기하고 파란색이 하락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똑같이 일본을 따라서 해가지고 그 색깔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권은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안 좋은 폭락을 얘기하는 거고 녹색으로 갈수록 좋은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무려 마이너스 4%, 그리고 세계 최대의 시총이죠. 애플. 저도 좀 애플 좀 갖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구글도 마이너스 5%. 상승한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녹색 좀 있는데 거의 뭐 의미 없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도 마이너스 3%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마이너스 3%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업종별 한번 보시면 금리 부담에 민감한 기술업종, 성장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술업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4.28%. 아주 폭락을 했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닥 잡주도 4% 떨어지면 아무리 잡지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10배, 20배 이렇게 큰 기업들도 이렇게 떨어졌다 하니까 좀 간담이 선언을 합니다. 의무소비재, 이제 필수 소비재 반대되는 개념이죠. 필수는 이제 사람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음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남아 있으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소재,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돈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런 의무 소비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건 좀 경기가 풀리면 좀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는, 그리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는 그런 업종을 말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4%. 통신도 마찬가지고 산업, 소재, 금융까지. 금융은 보통 안정적인,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은 오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3%나 폭락을 했다. 경기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석유 메이저 쉐브론, 전통산업인 석유 이런 부분은 한 1% 정도 내려가지고 굉장히 선방했다. 여기서 우리들이 코스피를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월요일날 우리나라 기술주인 코스닥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코스피의 전통산업,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석유 이쪽은 그나마 좀 선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4% 폭락을 따라 한국도 과연 폭락을 할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스닥 금요일 끝나고 2일간의 텀을 두고 월요일날 한국도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틀간 텀이 있기 때문에 폭락이 좀 완화돼서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되지 않을까? 보통 나스닥이 2%, 1% 이 정도 폭락하면 우리나라는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 2% 가지고 폭락을 하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나스닥이 4% 폭락했다. 이건 누가 봐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폭락이죠. 그러면 코스피에 큰 폭의 파급 효과가 오는 것이 보통이 지금까지 관례였고요. 아마 월요일도 좀 그런 후폭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주식시장의 위험자산 시대는 아니란 것이 파월의 진단. 아직은 주식, 부동산 이런 투자자산에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파월 의장님의 그런 충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상당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대통령 파월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후폭풍은 좀 강하게 불어올 여지가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환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여지까지 보인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공마와 함께하는 공모주식 엔지테크, 지금 나스닥이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긴급하게 말씀드렸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